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돈을 버는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식 관련 업무나 단순 업무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만큼 인간의 창조성이 갈수록 큰 가치를 갖고 또 우리가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분야일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 구조를 빙산에 비유했는데 빙산의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대부분이 의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무의식 영역에 속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개인의 성격, 감정, 행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무의식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잠재력과 갖가지 생각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브랜드가 되고 수익을 실현하는 개인화 시대에 만약 자신의 그러한 무의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창조성으로 연결한다면 차별화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와 신화로 있는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영화 스피어라는 영화를 통해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심리학자인 노먼, 생화학자 베스, 천재수학자 해리, 천체 물리학자 테드로 구성된 탐사팀이 수심 300m 아래 우주선을 조사하면서 일어나는 신비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는 거대한 구체, 스피어가 있었는데 수학자인 해리가 이 구체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구체는 인간의 무의식을 상징하고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각자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생각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해저팀의 한 대원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해파리떼의 습격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노먼의 어린 시절 해파리에 대한 공포감이 실제로 해파리가 나타나게 하여 다른 대원을 죽인 것입니다. 또 잠수정 모니터에 알 수 없는 암호들이 나타났는데 암호를 해독하자 외계인이 잠수정에 있는 탐사팀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모든 대원을 다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수십 미터 크기의 오징어 모양의 괴물이 잠수정을 공격해 테드와 탐사대장 반지가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해리가 어린 시절 읽었던 해저 이말리에 나왔던 거대한 오징어에 대한 공포감이 거대한 괴물로 나타나 잠수정을 공격한 것입니다. 또한 베스는 자신의 정신과 병력을 들먹였던 반지에 대한 복수심이 현실이 되어 반지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모든 대원이 죽을 것이라는 해리의 생각과 테드에 대한 지나친 경쟁심이 현실로 이루어져 테드를 죽이고 다른 대원을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 영화는 무의식에 깔려있던 생각과 심리가 현실화되면서 현실을 움직이는 것을 형상화한 SF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4명의 탐사팀이 해저로 내려간 것은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치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무의식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데스가 다스리는 지하세계, 저승입니다. 지하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강해야 하듯이 우리의 무의식을 알기 위해서는 의식의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또한 지하세계는 빛이 들지 않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식의 세계는 빛이 지배하는 지상의 세계처럼 우리가 의식하고 느끼고 냄새 맡고 감촉을 느끼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어둠의 세계로 우리가 볼 수 없으며 만질 수도 없고 어떤 생각이 잠재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피어의 4명의 탐사팀은 깊은 바닷속에서 우주선에 있던 구체에 들어갔다 나온 뒤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는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탐욕, 이기심, 공격성, 분노감 등이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공포의 대상물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체는 인간의 무의식과 접하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체를 통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무의식의 파괴적이고 무서운 측면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탐사팀의 무의식의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억누르고 있는 기억, 사고, 느낌 등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고통스럽고 남들에게 보이기 두려운 부분들입니다. 심리학자인 노먼의 경우 어린 시절 해파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아픈 기억과 뱀에 대한 공포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해파리는 다른 동료를 죽이고 뱀은 자신을 쫓아다니며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해리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오만함과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남들에게 노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에 들어갔다 나오고 난 뒤 자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무의식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던 동료에 대한 살이가 현실화되면서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그동안 숨겨왔던 타인에 대한 파괴의 욕구가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탐사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영화와 달리 무의식은 위험하고 부정적인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조금씩 분화시키고 동화한다면 의식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에는 수많은 창조의 셈이 존재합니다. 무의식을 의식에 동화하고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의 도움을 받는 예는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의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어하며 이런 보상작용을 통해 인간의 마음은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무의식의 기능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 신화 속의 오디세우스 이야기입니다. 저승으로 내려간 오디세우스가 만난 것은 테이레시아스라는 점쟁이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저승으로 내려갈 당시 그는 오랫동안의 전투로 지쳐 있었으며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불운으로 인해 괴물, 마녀 등과 마주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매우 지치고 삶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오디세우스가 내려간 저승은 실제로는 그의 무의식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치열하게 괴물을 무찌르고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오디세우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행위를 통해 얻는 명성이 아니라 잠시 자신의 무의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무의식을 통해 해답을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테이레시아스라는 점쟁이를 통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테이레시아스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디세우스에게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되지 않는 것도 없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동안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오디세우스가 모험을 통해 느꼈던 절망감과 조급함에서 벗어나도록 그의 무의식은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영화와 신화로 읽는 심리학에서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무의식에 접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거나 또는 의식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무의식에 몰입하면 의식은 무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또 삶에서 무의식을 잘 활용한다면 창조성과 이성과 감성의 조화라는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들 발굴해 글로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감이 가득한 무의식은 창조의 좋은 원천이 되어줄 것입니다.